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포의 합성어 트럼프 포비아입니다. 지난 5월에 같은 개념으로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슈에 대해서 5월 내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포비아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주식시장의 3대 지수가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마감됐고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6%가량 5.8%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금값은 상승하는 움직임인데요. 한 주 내내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이하의 모든 시장 금리들이 20bp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현재 정책 금리의 하단을 밑도는 움직임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는 2%에서 2.5%, 2.25에서 2.5%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92%, 그리고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2.12%까지 떨어지면서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시장의 반응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선물은 오늘 연준이 금융시장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라는 분석에서 현재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95%, 2회 이상의 인하 확률도 70%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연준의 2인자의 발언에도 주목됐습니다. 플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현재의 물가와 경기가 예상 경로를 밑도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월 금융시장을 함께 살펴보시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7.3에서 7.7%,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도 7.4%, 나스닥 지수가 7.9%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한국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16.3%의 급락세가 나타났었고요. 금값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2% 상승했네요. 6월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무언가 협상이나 실마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가장 거셀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는 이유로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협상이고 전략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승인이 필요한 USMCA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렛대를 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USMCA는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까지 이 3개국, 북미 3개국이 지난해 9월에 새로운 나프타 협정 다음에 새로운 협정으로서 체결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위해서 오히려 멕시코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를 꺼내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7월부터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압박에 따른 공포감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이후에 미국의 소비재 가격의 인상, 그리고 경기의 침체 가능성, 기업 실적의 부진과 주가 하락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선거 앞에서는 한 명의 후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한은 연말까지, 핵심 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것이라는
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NH선물은 오늘 달러 독주에 제동을 걸 여건들이라는 분석에서 올 연말에 미중 무역 협상을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치권의 노이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준비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임제를 폐지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견조한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까지 협상에 서로 날선 이런 대립들이 이어지다가 연말쯤에는 협상을 타결시킬 수밖에 없는 시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의 목표치는 6에서 6.5%, 미국 쪽에서는 3%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NH투자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 부과로 난민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대선을 염두에 둔 이슈 메이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불법 이민과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교착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 문제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고 있고요. 난민 쪽의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주요 이 표심을 나타내는 공화당의 지지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관세 부과는 장기적인 마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USMCA는 지난해 9월에 협상을 함께 타결을 했습니다.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지층들의 재결집을 위한 의도로 멕시코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운동이 시작이 되는 6월 이 시점 트럼프의 리스크가 크게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주도권을 잡은 회담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주도권을 잡은 회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6월 말에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관세 전면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초까지 무역 갈등의 해소의 실마리가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최소 그래도 연말까지 이어가다 연말쯤에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한다고 실망하기도 또 반등한다고 좋아하기도 어려운 변동성 국면의 전략 6월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6월 첫 거래일인데요.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들어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점 경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